안녕하세요. 감명재입니다. 오늘은 이제 무토부터 또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 이전에 잠깐 책을 잠깐 구경 좀 시켜드리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천간 지금 계속 설명을 해 나가면서 설문회자에 나오기를 그렇게 자꾸 설문회자를 제가 얘기를 꺼내는데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예, 이게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이 출판이 됐네요. 이 책이 염정삼 교수님 번역 책인데요. 이 책을 근간으로 해서 제가 지금 천간지지 글자의 자원, 원래 이 글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 글자의 기원, 그것들을 이 책을 근간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주를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를 이제 천간지지, 간지로 치환해야 되잖아요. 이제 바꿔야 되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이 만세력이라고 합니다. 만세력. 만세력이라고 하는데 이 만자는 일만만자죠. 일만만자. 이거는 해세자, 세월세, 뭐 해세 이렇게 되고요. 한 해, 두 해 할 때요. 역자는 역법, 뭐 책력,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책력, 역법. 우리가 달력할 때 그 역자입니다. 달력할 때. 그러니까 이 만세라는 것은 실은 만년의 세월, 그러니까 만년이죠, 만년. 그러니까 만년의 그 책력을 써놓은 게 만세력이다. 근데 이 만자는 일만만도 되지만, 일만만도 되지만은 일단은 많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많다. 그러니까는 엄청 많은, 그러니까 많은 세월을 적어 놓은 쉬운 말로 달력, 인력, 연력 그런 뜻인 거죠. 이게 만세력. 그래서 그 만세력을 잠깐 구경시켜 드리면 이것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만세력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겉장은 이거 겉표지를 제가 쌓아놔서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저는 지금 동학사의 보기 쉬운 사주 만세력, 이걸 보여드려야 되겠네. 보기 쉬운 사주 만세력, 이걸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출판사는 동학사고요. 컴퓨터 만세력이라고 또 책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게 출판사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많이들 보죠. 그 만세력, 역술가들이. 그리고 또 뭐 만세력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이런 만세력도 있어요. 이런 만세력. 이거는 기문둥갑을 볼 때 그것도 명학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명리학, 이 사람의 미래를 점치는 여러 학문 중에 하나인 기문둥갑을 보는 그 만세력입니다. 기문둥갑으로 미래를 예측할 때 쓰는 이게 사주 만세력. 이게 뭐 살짝 조금 다르지 그렇다고 음력, 양력, 절기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안에를 구경시켜드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각종 날짜들, 세월들,
날과 연과 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적혀 있으면 여기서 이제 그 연월일시를 간지로 찾아서 이제 적는 거죠. 그래서 이 만세력으로 이제 사주 간지 8자를 뽑는 거예요. 사주 8자 8자를 이렇게 연이고, 그리고 사주 8자는 우리 한글 쓰는 거와는 달리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연월일시를 적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연, 월, 일, 시 이렇게. 요즘 뭐 새롭게 현대에 맞게 새롭게 적응한다, 새롭게 발맞춰 나간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적는 분들도 덜어는 있어요. 이쪽부터 연, 월, 일, 시 이렇게 적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거의 90% 이상은 이쪽에서부터 적어 나갑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연, 월, 일, 시. 그래서 예전 분들 100년, 몇백 년 전부터 이렇게 적어 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적어서 훨씬 뭐 편한 편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사주를 연월일시로 적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초심자들도 처음 배울 때 이렇게 써나가는 것을 익히는 게 바람직할 거라 생각합니다. 연월일시 이렇게요. 이렇게 적는 게 낫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만세력 같은 이런 책들은 이제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책으로 사주를 뽑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부가 좀 깊어지면 월이나 시를 자꾸 책으로 찾아봐야 그게 머릿속으로 연계가 잘 되거든요. 그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에는 이제 앱으로 나오죠. 앱으로. 무료 만세력 앱이 많습니다. 무료 만세력 앱이. 그래서 그 아무거나 그 무료로 굳이 돈 주고 사시지 마시고 그 무료 만세력을 다운받아서 거기다가 생년월일시를 적으면 됩니다. 그 생년월일시를 기입해서 치면은 그 사주가 이제 사주 이렇게 8자가 나오면 그걸 보고 이제 사주를 추론하면 되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만세력 처음 초심자들은 앱을 많이 사용해라 처음에는. 근데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공부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좀 책으로 찾아보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저번 시간 병화까지 했었죠. 정화까지 했었죠. 오늘은 이제 무토 할 차례죠. 무토. 무는 토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냥 무 안 그러고 우리 명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무토 이렇게 부릅니다. 무토. 그래서 양기의 발산, 이거 제가 설명을 자주 드리는데 이거 꼭 머릿속에 좀 이미지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크게는 양기라 그랬죠. 양기. 그리고 경신임계가 음기로 들어간다. 그럼 이 무와 기는 이 양기를 음기로 넘겨주는
이 교체의 시기다. 교체의 시기. 어떤 기의 전환의 시기다. 그러니까 양기를 필터링해서 음기로 넘겨주는 교체의 시기다. 음양 교체의 시기가 무토와 기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무토 여기서도 이 양기 안에서도 또 음양이 나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간목은 양, 을목은 병화는 양, 정화는 무토는 양이 되겠죠. 기토는 경금은 양, 신금은 임수는 양, 계수는 크게는 이 목화토금수 5행 큰 카테고리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양기, 이렇게 음기, 그래서 양이 되고 또 이 안에서 작게 또 양음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양이나 아주 순수한 이 순수한 양과 순수한 음은 없다. 양중음, 음중양. 그러니까 양 속에, 양 가운데에 음이 있고 가운데에 양이 있다. 항상 음양이, 양기가 아무리 그 기운이 왕성하고 아주 폭발적으로 그 기운이 크더라도 그 안에는 음기가 있다. 아무리 추운 이 땡땡 얼은 얼음 속에서도 음기로 응축된 것 같지만 그 속에 양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녹아서 물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음중양, 양중음 그럽니다. 음중양, 양중음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무토를 한번 해볼게요.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기가 가불병정 쭉 기운이 차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음기로 넘겨주기 위한 첫 단계로 교체 시기로 이제 무토의 시기를 만난 거예요. 정화 다음에 가불병정 무. 그러니까 이 무는 가불병정까지의 이 양기의 발산을 이제 막 받은 거죠. 이제 막 넘겨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무토에는 아직 양기가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없으나 무토 하나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단식 판단으로 아주 간단하게 일단은 판단할 때는 무토는 이 조토로 봅니다. 조토. 이게 메마를 조자거든요. 메마를 조자. 우리가 건조시킨다 하죠. 건조시킨다. 굉장히 날씨가 건조하다 할 때, 메마르다. 이걸 조토라고 합니다. 무토는. 우리가 아까 양토라고 그랬죠. 양토. 기토는 음토고요. 이 조토고. 그래서 양기의 발산을 여기서 이제 전환해서 무토와 기토가 어떤 이 양기를 받아들여서 그 교체 시기, 이 음기로 전환하는 교체 시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요로 기경신임계로 이제 음기로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조토가 좀 더 시간의 흐름에 환경의 변화에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이 기토로 오면은 이때 이제 이걸 습토라고 합니다. 습토. 이건 이제 젖을 습자죠. 습토라고 한다. 기토는 습토, 무토는 조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 설문회자에 보면 이 글자는 어떻게 시작이 됐나, 어떻게. 좀 도끼처럼 보입니까? 도끼. 이 무토는 이 도끼에서 이 무토의 글자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보면 이 글자가 좀 더 간소화된 게 이렇게 변했다고 해요. 이게 다시 또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도끼였을까? 일단 이 글자를 보면, 무토라는 글자를 보면 이런 설도 있어요. 사람인과, 그러면 이게 사람인자거든요. 사람인, 이거는 창과예요. 창과자. 이렇게 확 찌르는, 창을 던지는 그런 창과자예요. 사람이 창을 들고 있다 이거죠. 이 두 글자가 합쳐져서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런 설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창을 들고 있다. 사람이 창을 들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무토가 이게 땅이지 않습니까? 무토. 그러니까 국경, 어떤 내 부족, 내 시족, 내 민족의 어떤 이 바운더리를 지키기 위해서,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창을 들고 서 있는 게 무토다. 이런 설이 있어요. 이건 이제 회의자인 거죠. 글자 두 자가 모여서 무토라는 글자를 만들어냈다. 그런 설이 있고, 이 도끼가 이거는 정말 각골문에 다 있는 글자예요. 이거는 이제 도끼는 아니고요. 이 글자는 있어요. 도끼를 이렇게 이제 상영을 했는데, 이 도끼가 이제 창도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 도끼가 이 무자로 변했다. 그럼 이 무는 그 예기 원령이라고, 우리가 사소오경 중에 하나인 예기가 있어요. 예기. 시경, 서경, 역경까지가 사서 3경이고, 예기 춘추를 보태면 이제 사서 5경이 되죠. 그 예기 원령편에 보면 이 무는 무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는 무다. 이 무자 위에 이 풀초가 올라간 거예요. 이 풀초가. 그럼 이게 무성할 무자가 되는 거예요. 무성할 무자. 무성하다. 자연, 대자연의 초목들이 아니면은 날아다니는 새들이든 땅 위를 뛰어다니는 짐승들이든 모든 게 무성해지는 시기다. 무성해지는 시기. 이게 가끔 남자 이름에도 써요. 무자로, 무성할 무자로. 그러니까 가불병정까지 양기가 계속 발산, 팽창, 대자연에 계속 이 생육되고 자양하고 드러남이 아직 이 무토에까지 와서 절정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는 무다. 이 무토는 무성함에서 나왔다. 그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끼도 결국 이 무성함을, 초목이 너무 무성하면 이 도끼나 창이나 이런 걸로 쳐야겠죠. 그래서 이 도끼가, 이 도끼 글자에서 이 무자가 상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설문회자에 보면 중궁야, 무토는 중궁야 그러고 나옵니다. 중궁야. 예, 궁위로, 집, 방위로 보면은 이 무토는 중궁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운데다 이거죠. 가운데.
우리 잠깐 한번 토가 이 중앙을 얘기하거든요. 중앙. 토는 중앙이다. 가운데다. 그러면 동쪽은 우리 맨 처음 시간 공부했던 이 목이, 그러니까 우리 천간으로 하면 이제 갑을이 되겠죠. 갑을이 동쪽이다. 서쪽은 이게 금이 됩니다. 금. 경금과 신금이 서쪽이다. 남쪽은 이제 불이죠. 불. 화. 남쪽은 덥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쪽은 더우니까 화다. 그래서 병화와 정화가 화다. 이 방위. 이 천간의 글자들이 나타내는 방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서남. 이제 북쪽은 차가움이죠. 그래서 수가 된다. 그러면 임수와 계수가 된다. 중앙, 동서남북 중앙. 이 중앙은 무토와 기토가 중앙이 된다. 이 방위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주를 풀다 보면 이제 이렇게 확장할 수 있어요. 사주에 이런 간목을목이 없거나 목의 기운이 약하면 뭐 동쪽으로 가서 살아라. 동쪽으로 가서. 아니면 이 동자가 들어가는 그 행정구역상 동자가 들어가는 데서 가 살아라.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강동구, 그러면 이 동자거든요. 동자. 예를 들어 사주에 이 금이 부족하다. 금이. 이게 경금, 신금이든 또 나중에 지지를 배우겠지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사주에 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강서구 가서 살아라. 강서구. 아니면 강서구 또 뭐 서초동이 서자가 서초동은 상서로울 서자 쓰겠네요. 서초동은 아니고 아무튼 이 서쪽에 가 살아라. 금기가 사주에 금기가 부족하다면 서쪽 가 살아라. 사주에 화기가 부족하다면 강남구 남쪽 가 살아라. 사주에 수기가 부족하다면 북쪽에 가 살아라. 강북구. 이게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수기 같은 경우는 수기가 부족하다면 뭐 물가 옆이 좋다. 물가 뭐 그렇게 이제 사주를 추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강 둔치가 있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제일 비싼 동네죠. 이제 강남이나 우리 한강을 끼고 있는 그 주변에 수기가 없다면 그런 데 가서 살든가, 아니면 북쪽 성북구 뭐 이런데 강북구, 성북구 이런 데가 살아라. 이렇게 통변을 좀 해드리죠. 그래서 이 천간이 나타내는 이 오행이 나타내는, 천간이 나타내는 방위도 동서남북 중앙, 이것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가 사주에 부족하다면 그럼 어디가 살아야 되나? 서울에 이 중자가 들어가는 데가 일단 토가 들어가도 되고요. 토라는 글자가 들어가도 되고, 우리가 보통 토기가 부족하면 대전가 살으라 그래요. 대전. 이제 무조건 대전 가라는 게 아니고 그 인연이 된다면 대전이면 큰 밭이 되죠. 대전 큰 밭. 우리 한밭이라고 그러죠. 우리 저 말로 한밭. 이게 큰 대자가 우리말로는 크다가 이 한이거든요. 한. 그래서 토기가 부족하다면 대전가 살아라.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무토에 대해서 또 얘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무토. 육가보령상. 설문의자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무토에 대해서요. 무토에 대해서 상육갑 오룡 상구교야 이렇게 써져 있어요. 뭔 말이냐? 무토의 이 상은 육갑. 이 육갑은 이제 육식갑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식갑자. 육갑은 육식갑자. 그리고 오룡은 이 용을 썼는데 이게 실은 이제 오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오행. 육식갑자 오행들이 그러니까 천간지지를 다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상구교야라 서로 이거 잡을 구자거든요. 잡을 구자. 우리가 그 구속하다 할 때 이 구자예요. 그리고 이 교자는 이게 목매일 교자인데 우리가 교수형 할 때 교자예요. 이건 잡을 구자, 목매일 교자. 근데 이 목매다라는 뜻도 있지만 제일로 많이 쓰이긴 하지만 이 교자가 그 새끼 꽂는 거 있죠. 새끼꼴 교자도 돼요. 새끼꼴 교자. 우리가 그 집단 벼 집단을 이렇게 꼬는 걸 새끼 꼰다 그러죠. 이렇게 똘똘 꼬였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육식갑자 오행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딜딜 꼬인 게 무토다. 무토다. 그러니까 무토라는 기운은 순수한 그 목화나 금수보다는 이 무토는 오행의 기운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 모습이 이 토의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가 좀 맨 처음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다르다 그랬죠. 무토는 나머지 다른 사행과는 좀 다른 기운이다. 무토는. 상인협 사람의 이 옆구리를 상향했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사람의 옆구리를 상향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또 복습해 볼까요? 이쪽이 갑이라고 그랬죠. 갑, 두개골. 을목은 이 목 쪽이고, 병화는 어깨 쪽이고, 어깨 쪽. 정화는 심장이고, 이제 무토는 이 옆구리 쪽이라는 겁니다. 옆구리 쪽. 이게 옆구리 협자입니다. 옆구리 협자. 상인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갑부터 이 개까지 이제 쭉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배울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요. 무토, 옆구리. 이 옆구리, 그러니까는 이제 이 무토가 사주에서 공격을 당하면 그러면 옆구리 부상을 당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 갈비뼈를 다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 옆구리는 그냥 이 배 부위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 부위로. 왜냐하면 이 무토가 한의학에서는 이 위를 나타내거든요. 위. 이 위장인 위를 나타내요. 위. 그래서 옆구리 위. 그래서 토가 공격을 당한다. 그러면 위가 좀 나쁠 수 있다. 사주 내에 이 무토가, 사주에 무토가 있는데 그게 무토가 좀 공격을 당한다면 다른 사주 내에 다른 글자나 또는 운에서 오는 기운들에 의해 무토가 공격을 당한다. 그러면 이제
위가 상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그렇게 이제 사주를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무토, 조토, 아까 조토라고 그랬죠. 건조한 땅, 조토. 그래 무형적으로 우리 이제 자연으로 빗대서 보면 큰 산들, 예를 들어 뭐 백두산이든 한라산이든 아니면 우리 집 뒤에 좀 큰 뭐 도봉산이든 이런 큰 산들을 무토로 봅니다. 무토. 또 들판, 넓은 들판, 야산, 너른 땅, 아주 너른 땅. 또 이게 메마른 땅이다 보니까 우리 인위적으로는 제방을 뜻하기도 합니다. 제방. 뚝 같은 거죠. 뚝인데 아주 큰 뚝. 제방을 뜻하기도 해요. 저수지의 제방, 댐의 제방 이런 거. 물을 가두는 무토를 그렇게도 본다. 다른 오행들은 자기만의 순수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토기운은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육갑, 오령, 상구교 육식갑자 오행들 육식갑자 오행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기운들이 무토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 무토를 이 잡기라고도 합니다. 잡기. 이게 저 여러 잡자 잡기 잡다 하다 할 때 그 잡자입니다. 여러 기운이 섞여 있다 그래서 이 토기를 잡기로도 봅니다. 잡기. 그래서 토가 사주에서 이제 격을 이루면 아주 좋은 모습으로 큰 그릇을 이루면 그걸 잡기격이라고 그래요. 잡기격. 나중에 이제 공부가 좀 되셔야 이제 이거를 공부하실 텐데. 그래서 동서남북, 목화금수, 토는 중앙이다 보니까 말씀드렸는 이 중용지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용지덕. 중용의 덕을 갖추었다. 토를 그렇게 봅니다. 중용의 덕을 갖추었다. 항상 그 한쪽으로 어떤 사상이든 그 또